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이제 1월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바로 작년에 올해 시장을 예상할 때 이 전세가의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대로 요즘에 이 전세가는 이전의 하반기에 피크를 찍고 약간 상승률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호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다시 매물들이 동 가격대로 늘어나면서 물량이 살짝 늘어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호가를 중심으로 또 천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게 차후에 그럼 임대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늠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거주할 집을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큰 메시지를 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월 중순도 갔고요. 1월이 보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를 상승이 지속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은 둘째 치고요. 일단 생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세가가 올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도 살짝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이 이전에 우리 매매가의 상승을 광불케 하는 이 임대가의 상승, 최고의 피크가 바로 2021년 오래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하는 물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적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아예 물건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죠. 공급, 분양마저도 이제 분상제까지 씌워진 마당에 올해 이 분양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분양을 할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의 경각심을 드리고자,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물쩡되고 고민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액션을 취하라는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상승은 시작되었습니다. 1월이 지나면 늦어버립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새해가 왔는데요. 이 보름 동안 또 이번 주 상승 보니까 저번 주엔 또 강남 쪽 올라가는 게 좀 상위에 랭크가 됐었죠. 세종이랑. 근데 이번에는 고향은 여전히 상승세가 센 상황이고 그동안 덜 올랐던 자리들이 또 상승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호재가 발표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성남 지역, 용인 지역, 그리고 과천 의왕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상승률 상위 랭크 보면은 동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바로 그 전에는 어디가 올랐죠? 일산 서구가 올랐었죠. 서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가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2.66%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창릉 소식이 이미 났기 때문에, 호재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정부, 시흥, 의정부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흥, 남양주도 발표됐었고, 그리고 일산 서구도 뭐 사실 안 올랐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산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강세가 어디로 갈 건지 그걸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과천은 지금 공급 물량, 그러니까 입주하는 물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전세가 지금 10주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 헬리오시티 기억하시죠? 좀 지나면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용인의 이제 수지구 라인, 이 신분당선 라인, 그리고, 중원구, 의왕, 요렇게 올라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산 서구에서 동구로 이 상승세도 또 이어지고 있다. 이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동구 보시면은 백석, 마두, 장항, 식사동. 예, 여기 제가 부슐랭 또 찍은 적이 있었죠. 부슐랭이 아니고 아파트 언박싱, 식사동에 또 일산 자이 2차 제가 찍었었죠. 이쪽 라인도 살기 좋습니다. 뭐, 아직 뭐, 역세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3호선 기반이고 경의중앙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후에 이 좋아지는 이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 중심으로 좀 백석동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백석마두가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들 일산 하면 다 알고 계시는 쪽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주 데이터는 풍동하고 중산동이 좀 약하게 나왔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도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거주벨트 라인이 좀 큰 편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중저가 단지들이 지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오르냐. 이 주거벨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것이 크게, 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저가 단지 매수를 할 때도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해 왔죠. 그냥 단지 몇 개 있는 것보다는 거주벨트 지역의 이 네이밍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탄탄하게 임대가가 끌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결국에 지금 상승은 임대가의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전국적으로 전세가는 다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르는 진폭 자체가 높기 때문에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가 적었던 지역,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돌아올랐던 지역, 여지없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고양, 그리고 일산 지역이죠. 지금 뭐 일산 괜찮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서울의 외곽 지역 괜찮느냐, 지금 뭐 도봉도 10억 클럽이고 뭐 죄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매수를 진행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러한 이 중저가 단지들은 아직도 올해도 이 높은 임대가의 상승 인플레이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조금이나마 매수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른 상황,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시고 매수를 안 하면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올해 큰 폭으로 올라갈 이 전세가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말이죠. 과거에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었어요. 강남의 집도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 겁니다. 그쵸?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제는 또 상승세가 이어져 왔지. 지겹게 뭐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2014년, 15년 이때쯤만 하더라도 불과 뭐 5, 6년 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2억이면은 전세 놓고 강남의 아파트를, 그것도 강남역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불과 6년인데, 5년, 6년인데. 근데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 탓일까요? 정부를 믿었건, 뭐, 폭락론자를 믿었건, 결국에는 본인 탓입니다. 앞으로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과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안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결국에는 마지막엔 임대가까지 오르면서 나는 안 샀으니까 괜찮다.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 집을 사면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샀기 때문에 그대로다. 이꼬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정말 답답하지만 지금 이꼬릅니까?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임대가, 전세가, 월세 다 오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올해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고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가 더 크게 오릅니다. 이번 연도에. 이건 3기 신도시 뭐 기다리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시기가 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자본주의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화폐가 통화량이 이렇게
급하게 팽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벼락거지란 말이 나왔죠. 이 꼴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올해 서울 분양 물량 또한 적습니다. 입주 물량도 적고요. 입주 물량 적은 거는 뭐 맨날 얘기를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 올해 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분양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일단 입주 물량 체크할게요. 자, 올해 1월을 넘기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입주 물량이 1월부터 3월까지 대략 만여 세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왜냐?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1월에 그 포레센트 184, 그리고 목동의 아델리체 1497세대, 그리고 2월에 상도 롯데캐슬 이거 950세대, 고덕자이 이것도 제가 촬영했었죠? 이거 보시고 싶은 분은 아파트 언박싱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1824세대. 여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1694세대, 또 양평의 그 중흥 S클래스 308세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물량들이 과연 소화가 안 될까요? 일단 뭐 고덕이야 뭐 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뭐 워낙 또 입주 물량도 세대수도 많은 동네니까는 이 물량 때문에 사실 그 미리 내놓잖아요, 물량이. 이 물량 때문에 좀 임대가가 이거 눌려 있었거든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은. 자, 그리고 상도 이런 거는 금방 끝나요. 예, 일원동, 목동, 마포, 예, 이런 데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량이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합니다. 마녀 세대, 예, 마녀 세대. 마녀 세대 중에서 이게 몇 세대입니까? 보면은 뭐 대략 단순 계산하면은 뭐 한 6천여 개 정도? 예, 이 정도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시생활형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청년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물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주 물량 발표된 곳도 적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집중포화를 날리기에는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요인 중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 전세가가 좀 처지고 있긴 하죠. 이 거래되는 패턴 보면. 전세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 12월 대비해서 전세 거래 가능한 물건, 예, 거래 물건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얼만큼 증가했느냐? 일단은 한 달 대비했을 때 원래 16,000개 정도에서 18,000 몇 개, 그래서 19,000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2, 3천여 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9월 대비했을 때는 9월이 가장 뭐 피크였죠. 그래서 9, 10, 11에서 임대가가 팍팍 올랐으니까 이때로 생각하면 그때는 9천여 개 수준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뭐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물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향이 이제 호가를 이미 다 알잖아요. 생산자가 이미 여러 가지 여건을 알고 있는데 왜 일부러 싸게 내놓겠습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높이 내놓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래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당연히 걸리지. 자, 호가를 일제히 다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거래가 좀 처지게 되면서 물량이 적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물량도 지금 여전히 이제 수요가 많고 이사철이 이게 오게 되면 지금 이제 90, 10일 해서 받아뒀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 또 한 번 거래가 일제히 됐기 때문에 12, 1, 2 예, 구정 봅니다. 구정 이후부터 또 다시 예, 이들 거래가 되기 시작할 텐데 지금 물량도 여전히 수요를 받치는 건 불가능한 물량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작년 8월과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8월이 4만여 개고요. 대략적으로 전세 물량이 4만에서 5만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수요를 받치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도봉도 10억 클럽이고 여기도 10억 클럽이고 저기도 10억 클럽이니까 이제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못 사겠네요. 너무 비싸서 다 거품입니다. 뭐 어디 사면 망한다. 계속 방송 뭐 보니까는 이제 눌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디 망한다. 비트코인 망한다. 주식 망한다. 뭐 다 이렇게 써놔서 뭐 신조어도 생겨가지고 반대로 하면 꿀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예. 그 정도로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저가 단지는 솔직히 이제 고가 단지는 거품의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이 투자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수요가 몰리면 거품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저가 단지는 말이죠.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고가 단지의 가격 변화와 저가 단지의 변화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고가 단지는 등락폭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반면에 저가 단지는 거의 임대가의 그래프, 전세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냥 큰 등락폭 없이. 근데 이 저가 단지도 그런 동일한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 이유를 보면 고가 단지는 당연히 수요 선호가 크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들어오고 뭐 지위제 성격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학군도 있을 것이고 수요 선호가 많이 따르는 만큼의 중복 수요로 인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뭐 돈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하락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락도 큰 반면에 저가 단지는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이유가 나오더라도 IF 빼고는 큰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다. 예, 큰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셔도 사실 비싼 거 아닌데 겁드시고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안 사면 전세가가 얘를 따라올 텐데요. 저가 단지는. 그게 1, 2년도 또 안 걸릴 텐데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가 단지는 거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1, 2년 기다렸다 사야지 생각하다가 전세가가 그 가격일 거다. 이미 겪어봤는데 왜 그러세요? 자, 전세 급등 본격화는 이번 이사철이다. 네, 본격화는 이번 이사철이고 이번 가을에 또 피크를 찍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올해는요. 2021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세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작년의 가을 패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학군지, 신축, 역세권. 네. 지금 상황에 이 전세가가 비싸지기 전에 내가 전세를 빨리 계약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시면은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매수 결정을 또 미루다가는 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일단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단지 매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떨어질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본인이 차트 분석하고 매매가 분석하면서 지금이 뭐 4억 얼마고 지금이 6억 얼마인데 이게 한번 5억 5천까지는 올 거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면은 빨리 냉수 드시고 그냥 부동산 찾아가세요. 그리고 갈아타기. 예,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요즘엔 어렵죠. 이 매매하고 그 대출 받을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이 조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 빠른 계약을 하신 다음에 잔금을 최대한 미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최대한 잔금을 미루고 그리고 요즘에 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예, 또 세금 보유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전세로 계시고 파는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해가지고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본인의 이제 니즈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는 제가 방송을 했었죠. 이제 입주 가능한 물건이 금값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초반에 임대가 껴진 물건이 저렴하니까 그걸 무조건 잡아라. 이게 21년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임대가 껴져 있다고 해서 싸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더 빨리 됐죠. 더 빨리 돼서 한 뭐 11월, 12월부터 임대가 급등 한번 때려 맞고 나니까 임대가 껴진 물건이 싸지 않았습니다. 그쵸? 바로 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유 되면 이것저것 뭐 재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살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건 진짜 예, 답답합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할게요. 또 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거 싫으니까. 자, 그래서 1월이 지나면 늦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15일 남았는데요. 구정이 지나면, 정확히는 구정이 지나가면 끝난 게 더 맞을 것 같고, 일단은 1월도 저는 지금 이미 상승 움직임이 있거든요. 움직임이 있고, 제가 말했던 몇몇 지역이 있는데 이미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나가게 되면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죠. 네. 자, 지금 이걸 정확히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간 전세가 변동률하고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뷰 자료예요. KB. 자, 이제 좌측 전세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전세가 다시 이제 오르고 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임대가의 상승 이후 매매가 상승이 이어짐. 자, 보세요. 2020년 10월부터 12월 달이 변동률이 가장 셌습니다. 전세 가격. 그렇죠? 근데 이때를 보시면은 이 임대가 급등 이후의 그래프가 또 꺾여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월과 이 10월은 다르죠. 이쪽의 10월은 굴곡이 생기고 이쪽은 차오르는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을 기점으로 이번 이사철에 본격화되면서 임대가가 또 한 번 올라가게 된다라면 갭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 자체가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매가 자체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역도 많은데 임대가랑 같이 보면은 이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나 뭐 중간 이상 단지들, 중고가 단지들 보면은 지금 대출을 못 받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다 이제 17억 이상은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진입하는 수요는 한정적이에요. 임대 넣고 사는 수요입니다. 네.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패턴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임대 가격 이번에 봄에 오르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전세가율 때문에 오르고 전세가 두고 사는 수요들 때문에 이 패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변동률 지금 낮잖아요. 지금 10월, 11월, 12월 피크 치고 좀 꺾여 있고 앞서도 지금 설명드렸죠. 쳐져 있다고. 이때 액션을 취해야 타이밍상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네, 이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살아남는 전략,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는다. 지금 무주택자 부는 얼마나 지금 걱정되고 이거저거 알아보시고 떨리실지 제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3기 신도시만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한 만큼 싸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땅값 기반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비쌀 수 있어요. 네. 그 정부가 하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살짝 오판이다. 자, 3기 신도시 말고 3기 신도시가 생기면은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 수요를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즈니스거든요. 3기 신도시도.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 웬만하면 신축인데 구축이 많겠죠. 그동안에 보면 뭐 2000년대 초반에서 충분히 2010년 초반까지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 중에 최근에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는 지역. 이미 뭐 말을 했으니까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상승했어요. 앞에 있는 이미 뭐 10억 이상 올라간 단지들 말고요. 마산, 구례, 그리고 장기 이쪽 라인으로 해서 또 다시 뭐 프리미엄도 생기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들도. 자, 그런 데는 아직도 싸요. 지금 뭐 5억 기반으로 위아래인데, 예? 서울 연장하는 김포 골드선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위에 또 서부권 라인, 운정, 이쪽 라인도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인 금액대, 6억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 정도 금액 괜찮은 수도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딱 금액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7억 미치다. 7억 미치다. 그리고 2010년 기반이다.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상 된다. 뭐 이러면은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서울 기반이고 수도권도 되는 거예요. 예, 재개발, 재건축,
지금 진행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집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본이 한정적이신 분들한테도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자본이 좀 많으신 분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갭을 껴갖고 뭐 10억, 11억, 12억 줘가지고 뭐 강남 아파트를 산다. 이것도 좋겠지만, 저는 살짝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나마 낫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신축을 사는 거, 예전 과거장을 생각했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이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지금은 신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모멘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건축 중에서도 그 약간 눌려있는 지역들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강남 지역 아닌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재개발도 수도권 쪽 보면 아직 싼 곳 많거든요. 뭐 2, 3억대로 쇼부가 나는 지역들, 뭐 인천 지역 보면은 1, 2억대면 살 수 있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안 돼도 되니까 들어가고 서울권에는 뭐 지금 조합 설립이나 구역 지정 안 된 자리라고 하더라도 차후 길게 봤을 때 지역적 가치나 노후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길게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면 사셔도 된다고 봐요. 이런 데는 뭐 1억 왔다 갔다로 살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사실 솔직히 서울권은 작게는 2, 3억 원, 많이는 뭐 5억, 6억은 돼야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주택을 뭐 하나, 빌라 쪼가리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나오잖아요. 2억, 3억밖에 안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이 월세가 비싸니까 아끼려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저는 월세를 살더라도 종잣돈을 방치하지 마라. 이 전세 요즘 사시는 분 보면은 이 안에 전세에다가 한 4, 5억 그 이상 박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더 똑똑하게 돌리자면은 월세로 들어가서 살더라도 투자를 좀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런 통합 팽창기에 이 돈을 전세로 놓는다면 이 집 주인이 돈을 다 벌어가는 겁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여러분 건데 남이 그걸 써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정리하자면 1억으로도 돈 될 곳은 많다. 특히 올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지역. 10년 후 큰 핵심지가 될 곳에 돈을 묻어놓으면은 해피하게 웃을 수 있다. 지금 양도세나 뭐 세금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장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사놓고 신경 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샀다 팔았다 할 그 단기적 생각하지 마시고 평청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에 청은 청량리가 아니고요. 평은 아실 것 같고요. 용은 또 용산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요들 지역들 뭐 지역 언급하면 또 논란 생길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어요. 네, 이 자리들이 또 올해 좀 뜨겁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멤버십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또 길었는데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시청할 때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미래니까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간 보니까요. 하락 지역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지역 있죠? 목포, 청주. 이 지역들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작년만 보더라도 그 하락 지역을 차지하던 강원 지역, 제주 지역, 평택 지역, 다 어디 갔죠? 없네요. 심지어 크게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생존 기회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날아가고 있습니다.